나를 견인하는 겁제의 의미.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경쟁자가 있는 사주. 강의로는 151강이고요. 저희가 실전사주는 일종의 문제집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낮 시간에 진행하는 명리 이론과 관련된 강의가 일종의 참고서라면 저녁 시간에 하는 이 실전사주 풀이는 일종의 문제집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실 때 전과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거 공부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려면 또 문제집 풀어보고 전과 좀 보다가 문제집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전사주반은 제가 실전사주를 풀면서 만나게 되는 현장의 가장 최근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전사주를 풀다가 가끔 제가 신발 받아가지고 막 상담이 줄줄줄줄 나오는 경우, 그런데 이 상담의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공익적이고 교육적이며 만인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명리교육에도 큰 도움과 교훈이 되는 사주인 경우에는 이 상담을 하신 분께 허락을 받아서 이 실전사주반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주의 주제는 요 사주고요. 16살 학생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이 사주가 오늘 지금 151강에선 주인공이고 비슷하게 생긴 사주 제가 2개를 더 추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151강의 주제가 뭐냐면요. 나를 견인하는 겁제의 의미. 나를 견인하는 겁제가 있다. 이게 뭔가 한번 봅시다.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경쟁자가 있는 사주. 늘 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경쟁자가 있는 사주.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단 왜 그런 의미를 부여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좋아요 나빠요 라고 표시하지 않고 나를 견인하는 겁제의 의미가 뭔가를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주의 공통점들 한번 볼게요. 내 바로 눈앞에 한 칸 앞에도 아니고 제가 한 칸 공백으로 앞도 아니고 바로 내 앞에 왜 얘네들이 있냐 겁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토, 지지토가 글자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갑신, 경호, 신미 같이 그려드려야 돼요. 신미. 신미. 자, 갑신, 경호, 신미, 정유 우리 16살 중3 아이인데 어머니께서 이 아이의 진학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알죠? 자, 내 눈앞에 겁제가 있죠? 그리고 요 사주도. 내 앞에 비견이 있네요. 내 앞에 비견이. 네, 비견이 있네요. 다음. 이것도 뭐야? 이것도 비견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규칙들과 공통점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내 걸까, 얘 걸까? 여기 있는 정제. 자, 연간에 정제가 있네요. 이게 인생 초년에 만나는 정제, 인생 초년에 만드는 어떤 재물, 장난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정제는 내 걸까, 내 걸까, 얘 걸까요? 맞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사주의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하지만 이게 좀 압축돼서 오기도 하고요. 좀 느리게 오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배경은. 그 다음 또 하나. 사주의 에너지를 본다는 것은 이거 다 에너지죠. 에너지를 동양말로 표현하자면 기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 이 사주는 이번 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익히는데 적합하게 에너지표가 만들어져 있구나. 이거를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분석할 사주들은 이렇게 내 앞에 바로 눈앞에 겁제가 있는 사주. 눈앞에 겁제가 있는 사주. 오늘 제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추어 시절에 친구의 사주를 딱 풀려고 탁 봤는데 보통 이런 사주를 보면요. 보통의 경우는 헉 해요. 뭐지? 내 앞에 겁제가? 헉 해요. 보통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런 사주를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겁제가 다 뺏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좀 있습니다. 네. 과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산길에 운전을 해가지고 간다.
깜깜한 밤중에 산길을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다. 국도변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두 겁나죠? 살벌하죠? 근데 물론 라이트를 딱 켜겠죠? 라이트를 켰더니 보통 한 3, 40m 앞에까지는 보이죠? 하지만 아차 하면 3, 40m는 1, 2초 내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 과속을 했다가는 언제 또랑으로 휙 빠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길을 알 수 없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내 앞에 내가 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는데 내 앞에 여기 차가 한 대 더 있어. 그래서 얘가 또 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 아 다행이다. 나 쟤만 졸졸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첩철산중 밤길이야. 잘못하면 로드킬도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라이트를 켜봤자 보이는 거는 한 3, 40m 앞에밖에 안 되는데 차 한 대가 더 있으면요. 최소 한 200m는 보여요. 한 150m, 200m는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막 우회전하면 아 나도 우회전 해야겠구나. 얘가 좌회전 아 나도 3초 후에 좌회전 준비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앞차가 들컹 하면 아 과속 방지 턱이 있구나.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뭐 그러다가 앞차가 로드킬이라도 하는 날이면 나는 미리 세워갖고 어이구 다행이다. 내 차 안 부딪혔다. 아이고 내가 고양이 안 밟았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누굴까? 얘잖아 얘. 얘잖아 얘. 자 이렇게 치면 제가 지금 겁재를 엄청 미화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근데 만약에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은 앞에서 이게 무슨 RPG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RPG 게임으로 가정하고 뭐 자동차 RPG 게임이라고 가정해요. 차에 있는 각종 아이템을 이렇게 찾아먹는 게임이다 그러면 길에 막 각종 아이템들이 막 뾰롱 500점, 뾰롱 500점, 뾰롱 300점 뭐 이러고 달리고 있는데 그 무슨 게임이죠? 그게 무슨 게임이 재밌는 거 있는데 방구차는 너무 이거 오래된 게임이고 그 뭐죠? 요즘에 카트라이터. 그럼 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카트라이터에 내 앞에 달려가고 있는 애야. 카트라이터 보면은 뒤에서 쫓아가다가 막 앞차한테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반칙 막 하려고 이제. 자, 아무튼 그러면 문제는 내 앞차가 길 안내를 해주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얘가 다 뾰롱 하고 먹고 간단 말이죠. 그럼 나는 얘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얘가 안 먹은 거 주워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슬슬 이게 뭐지? 좋은 건 저 녀석이 먼저?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신한테 따지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내 사주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딱 이 날짜에 태어난 거니까 남 탓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주의 룰을 좀 따르시오. 그럼 이 사주 저는 사주는 매뉴얼이다. 인생 예언서가 아니라 매뉴얼이다.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매뉴얼을 잘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를 견인하는 겁재의 의미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록 경기라고 하는데요. 스포츠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록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 뭐 100m를 몇 초 내에 달려야 한다. 500m를 몇 초 내에 달려야 한다. 그런데 이 기록 경기 장르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는 것보다 비스무리한 실력을 가진 경쟁자 둘을 경쟁시키면은 기록이 더 잘 나온다. 왜? 혼자 달리게 하면 안 달려. 힘든데 그냥 쉬엄쉬엄 가지. 근데 옆에 다른 애가 자꾸 나를 이렇게 앞서가는 애가 있으면 죽어라 하고 쫓아가서 그래서 이 기록 경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죠. 뭐 쇼트 트랙도 있겠지만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 경기는 이렇게 기록 경기를 하면은 기록이 잘 나온대요. 그래서 이 기록 경기 종목들은 훈련을 시킬 때 반드시 비슷한 고만고만 애들끼리 비슷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m를 15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 앞에 꼭 나보다 1, 2초 간발의 차이로 먼저 달려가는 애가 있으면은 처음에 15초대였던 애가 14초대랑 붙여놓으면은 걔가 이제 14초가 돼. 그러면 그 14초짜리에는 또 13초짜리가 돼. 그래서 자기 경기의 기술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견인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견인한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견인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를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견인 글라이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사진인데
이 앞에 있는 폭격기는 이제 사람을 많이 실지 못하니까 뒤에 있는 이게 이제 진짜 핵심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격기가 뒤에 있는 견인 글라이더를 실어 나릅니다. 이 견인 글라이더에는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빈약하고 활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글라이더, 엔진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뒤에 있는 견인 글라이더를 몰고 견인 글라이더에는 병력과 차량들을 잔뜩 싣고 엔진 같은 거 없으니까 대신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적진 상공에 가서 이거를 탁 내려놓으면은 이 글라이더가 자기 역할을 딱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장에서 이 글라이더 입장에서는 이 둘은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글라이더의 조종사 입장에서는 나는 쟤를 추월할 수 없잖아. 이게 뭐야? 사실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얘가 끌어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글라이더가 잘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글라이더, 동력은 없이 앞차의 견인으로 해서 날아가는 글라이더들, 이런 것들이 다 견인 글라이더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 내 앞에 깜깜한 길을 밝혀주고 가는 한밤중 국도의 내 앞차. 하지만 좋은 거 있으면 얘가 먼저 가져가. 이 앞차 앞에 있는 거는 내 거 아님. 이 앞차 앞에 돈 있네. 이 돈, 내 돈? 얘 돈. 얘 돈. 예.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나중에 이제 히든 카드를 보면 아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견인 글라이더. 또 다른 측면에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선의의 경쟁자. 기록 경기의 스피드 스케이팅의 기록 경쟁자. 혼자 달리면 기록 안 나오는데 그럼 결국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에서 원톱 뛰는 사주보다 투톱 뛰는 사주가 기량과 실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톱 뛰는 사람보다 투톱 뛰는 사람. 그러면 결국 사주가 원톱으로 되어 있는 사주 있어요. 그 비겁이 천간에 없고 나 혼자 홀로 비겁, 나 혼자 떠 있는 사주. 지지에도 비겁 거의 없는 사주. 그런 사주는 보통 인생을 혼자 가는 사주입니다. 내 사주의 미션 중에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지고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엎어치고 뒤치고 하는 그런 거 없어. 이 내 사주의 미션에는 그런 게 물론 그 대세운에서 들어오는 비거운에서는 이제 그런 미션들이 들어오겠지만 원국 자체에는 그런 큰 미션이 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 자체에 걸려 있는 미션은 인생 평생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와 미션 같은 거고 대세운에서 들어오는 미션은 그때 코스에 맞춰서 풀어가는 인생 미션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겁재가 있는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상당히 잘해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내 앞에 있는 견인해주는 이 경금의 능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견인 글라이더인데 내 앞에 끌고 가는 폭격기가 비리비리비리해. 그럼 나도 비리비리한 거야. 그쵸? 이런 사주에서 어떤 중요한 거 일기격 사주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 앞에 좀 잘난 애를 뒤쫓아가야 돼요. 내 앞에 좀 잘난 애를. 얘가 비리비리하면 나는 걔보다 더 비리비리하게 돼. 그쵸? 내가 그러니까 상위 1, 2, 3등 하는 애를 뒤쫓아가면 나는 1, 2, 3등이야. 1등 하는 애를 목표로 잡으면 나는 3등이야. 근데 내가 노는 걸로 1등 하는 애를 따라가면 난 노는 걸로 2등이야. 깡패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난 깡패 2인자야.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는 내 앞에 타겟을 누구로 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서 나를 견인할 수 있다. 나를 견인해다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과학고 영재고를 시험을 보게 했는데 시험 하나를 좀 떨어졌다 그래요. 그게 영재고를 봤는데 떨어졌대나. 그래서 지금 과학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 아이가 어떻게 잘 클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유년기 시점까지는 만년 2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앞에 견인하는 애를 쫓아가야 되니까. 그럼 이 사주가 언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시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사주가 좋으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냈겠죠. 사주가 좀 이상했으면 에휴 싫어 비밀 이랬겠죠 이제 부모님께서. 사주 좋아요. 자, 그 대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도 대기만성입니다. 이거 야구 경기로 치면 저기 한 7회까지 한 2, 3점 차이로 야구 경기 지고 있다가 나중에 8회하고 9회에서 역전 홈런 날려가지고 딱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구조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격이 뭐죠? 평관격. 평관격.
월지 사회의 중심이 평관격이니까 이 사주는 어떤 권위, 어떤 명예, 직장, 조직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관격이 아니라 평관격이니까 이 사주의 관성은 안정돼 있다, 특수하다. 특수하다. 하여튼 평관은 특수한 권력, 특수한 환경, 뭐 과도기적 권력, 과도기적 환경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뭐 비상사태, 비상상황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정관은 이라는 거는 뭐 안정된 사회, 고정된 거, 뭐 이제 결과가 나온 거,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관격이 편관으로 승부를 걸어서 성공하는 사주는 난세의 영웅이 나올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고, 정관격으로 성공하게 되는 사주는 어떤 안정된 사회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편관과 정관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월의 편관이고 일시의 정관이면은 편관의 사회를 인생 전반에 살고 인생 후반에는 정관의 사회를 산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편관의 사회에서 내가 활약을 해서 내가 감투를 쓰니 정관의 사회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연월의 편관이고 일시가 아니야 연월이 정관인데 일시가 편관이면 그게 일종의 문민정부 무너뜨리고 군사정부 만든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정관의 안정된 사회가 무너지고 대신 내가 어떤 특수 권력을 잡았다. 그럼 무슨 뭐 과도정부 내각이라든가 뭐 임시 군정의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 난세에 어쩔 수 없이 군인인데 내가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니면 내가 원래 문인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적 환경이 내가 편관이라는 특수 권력을 잡게 된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주는 편관으로 시작해서 편관으로 끝나네요. 게다가 지지의 환경이 오중 정화가 투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미중 정화가 투출된 것이기도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회의 격용신과 내 마음의 투출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편관이 일시에 떴으니까 부모 사회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모두 다 편관을 원하고자 한다.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이 사주는 일명 능력 극대화 구조로 짜여진 사주예요. 능력 극대화 구조. 그래서 내 앞에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겁재 있다. 그러면 나는 얘 뒤통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얘는 뭐 돈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뭐야 재관을 다 가진 애잖아. 얘는 재관을 다 가진 애가 뿌리까지 있잖아. 뿌리까지 세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면 내 앞에 엄청 잘난 재관을 가지고 있고 국가 조직의 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겁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는 보통 잘해가지고 안 돼요. 엄청 잘해야 돼요. 이거는 외국 경기 나가면 자꾸 나는 차별받고 있는 구조와 같아요. 게다가 편관까지 쓰고 있어요. 뭐 둘 중 하나는 뭐 정관이라도 좀 있든가, 그러면 어쩔 때는 나 칭찬하다가 어쩔 땐 동생 칭찬하다 하는데, 이러면 늘상 얘 칭찬하잖아. 이렇게 되면 나보고 너 참으라 그러잖아. 자, 얘는 미완성된 아이고 나는 완성된 아이야. 그쵸? 여러분, 경금이 완성된 거예요? 신금이 완성된 거예요? 경금은 그쵸? 신금이 완성된 거죠. 자, 경금이 싱싱한 풋과일이면 요 신금은 그거 말린 곶감이라고요. 부피 대비 누가 더 영양가가 좋아요? 내가 영양가가 좋잖아. 그쵸? 얘는 라디오 키트에 비유할 수 있고 나는 완성 조립된 라디오야. 근데 이 정화가 얘기하는 건 계속 발전해, 발전해, 아직 부족해, 발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거 얘한테 해야 될 말이야. 맞아. 얘는 발전해야 돼. 부품으로 왔으니까 내가 셀프로 조립해야 된다고. 경금이니까 이제 가야 될 길이 많다고. 경금은 마부작침을 향해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마부작침 아시죠?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었다. 연말을 해서. 이거 도끼 갈아서 바늘 된 게 누구야? 나잖아. 그럼 이 사주 딱 봐. 누가 반짝반짝 빛나? 내가 반짝반짝 빛나지. 그쵸? 그러면 둘 중에 엄밀히 말해서 누가 잘났어? 내가 잘났죠. 자, 다음 여러분 4, 5, 미라는 순서를 보세요. 4하고 5 중에서 누가 더 발전된 애예요? 5. 5하고 미 중에 누가 더 발전된 애예요? 미. 자, 4하고 5 시리즈는 오로지 관성이야. 으쌰 어깨 뽕 이만큼 들어갔다고. 4하고 5하고는 관성이야. 근데 미는 뭐야? 미는 여기다가 인성의 지혜, 고민과 고뇌를 더 씌웠죠. 오화에다가 토 뿌려놨잖아. 오화에다가 토 뿌려놓은 게 미토예요. 그러면 오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미토야. 그럼 비교해보세요. 경호가 나 심리가 나. 오늘 경호 선생님 안 오셔서 다행이다. 오늘 심리 선생님도 안 오셨네. 여기 심리일주 선생님하고 여기 경호일주 선생님 있었으면 하마터면 이거 경호가 기분 나빠할 뻔했어요. 아니 그러면 경호보다 심리가 더 낫다는 소리. 아니 뭐 그 말이 그렇단 소리고. 자, 이 사주의 세계에서만 보자고요. 자, 그러면 경호보다는 내가 더 나은 모습인데
아, 나는 힘든 규율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주는 대기만성형 구조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극강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나를 끌어주는 견인 비행기이자 얘는 내 기록 경기에 동원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 기록 경기, 내 이번 생에서 내가 이 지구의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내 앞에서 내가 너 자극할 테니까 너는 날 보면서 지치지 말고 따라와. 자, 내가 뛸 테니까 내 뒤에 뛰어! 지금 이러고 뛰고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 뛰는 사람이야. 왜?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 돈도 가지고 있어. 권력도 가지고 있어. 국가 자리에 뿌리까지 있어. 이거 뭐 도대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랬더니 이 신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어요. 신미 입장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주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이 동네에서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없죠? 이 동네에서 없는 거. 인성이 드러나지 않았죠. 물론 뭐 오중기토라고 하는 지혜의 인성을 숨겨놓고 있지만 나는 그냥 인성을 그냥 겉으로 펼쳤어. 그러면 나는 요 오화에다가 인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난 지혜, 인내, 참을성, 받을 복 다 받았어. 나는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 오화는 권력의 중심이죠. 화나라의 중심이 오화예요. 화나라의 중심이 오화. 그렇죠? 권력의 중심이죠. 관나라의 중심이죠, 얘는. 근데 이 일주는 특이하게도 관나라의 중심이 편관이에요. 정관이 아니고. 이게 양관이었으면 관나라의 중심이 정관인데 이 음관들은 관나라의 중심이 편관이에요. 자, 이게 특수 권력. 나는 특수 권력에 머리 쓰는 사람. 그럼 이거 책사,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주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즘에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화제 드라마는 봅니다. 이거 명리 공부할 때 좀 쓸만하구나. 이 멋있는 배우인 이정재가 이 보좌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김갑수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보다 이분이 능력이 한 몇 배는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국회의원을 승승장구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장관이 되려고 지금 그 극 중에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드라마의 캐릭터 중에서 저 지금 보스를 앞에 모시고 있지만 저 보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바로 저 보좌관이네.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더 똑똑하네. 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 얘입니다. 얘. 더 똑똑한 사람.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 겁재가 깔고 앉은 편관의 스위치를 내가 쥡니다. 여러분, 지지 글자와 천간에 떠 있는 글자의 관계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요즘 텔레비전에 직접 가서 텔레비전 조작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고 대부분은 먼 곳에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텔레비전, 천간에 뜬 게 있으면 그게 리모컨. 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권력이라는 텔레비전이 있네요. 이 권력이라는 텔레비전은 누구 거? 이 겁재 거네. 그럼 이 겁재가 권력이라는 텔레비전에 앉아 있는데 이 텔레비전 리모컨이 열로 투출됐어요? 일로 투출됐어요? 일로 투출됐으면 나라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 권력의 리모컨이 여기 투출됐으면 나라에서 조종하는 거야. 여기서 투출됐으면 누가 조종하는 거야? 내가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명리 선생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너무 쉽죠? 이거 응용을 해서 쓰세요. 응용을. 자, 이 사람은 편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의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냐면 내 뒤통수에 와 있으니까 내 거야. 자, 근데 단점. 이 뒤에 가 있으면은 리모컨이 일찍 온다, 늦게 온다? 늦게 온다. 여기 쓰면 일찍 본다. 근데 내 거 아니다. 국가사회 거다. 여기 쓰면 내 거다. 내 뒤통수에 떴으니까. 자, 이게 쉽잖아. 이 동네 내 거, 이 동네 사회 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과거, 여기는 미래, 여기는 사회, 여기는 내 개인적 아이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를 경쟁 구도라고 보지 말고 이렇게 되면 견인 구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재권에서도 편관이 떴고 이 사람의 편관도 내 뒤통수에 떴으니까 결국 이 사주는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사주를 볼 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 자, 처음엔 두둥 요거만 보세요. 두둥. 청년기가 되면 두둥 여기까지 보세요. 중년기가 되면 두둥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장년기가 되면 두둥 여기까지 보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사주 8글자를 다 쓰는 시기는 뭐 빠르면 30대 중후반, 보통은 40대 중후반 되면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20대나 30대 시절에는 이 시주작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현실적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심리적 작용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사주는 스캔을 2번 한다고 쳐야 돼. 심리적 작용 두둥 징 하고 다음 현실적 작용 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한 20대나 30대 정도 돼 있으면 현실적 스캔은 한 이쯤 가 있겠죠. 하지만 심리적 스캔은 이미 다 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야? 이 동네는 지금 뭐죠? 아직 심리적 스캔이니까 내 미래의 꿈 같은 거죠. 내 미래의 꿈인 거고 여기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심리적으로만 작용되는 미래의 꿈인 거고 요 동네는 현재 현실에서 발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중년이면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네는 아직 심리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 미래의 꿈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가면은 말년이 되면 현실적 스캔과 심리적 스캔 다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현실이 뒤쫓아오죠. 내 심리가 쓰레기면 뭐가 쫓아와요? 쓰레기가 쫓아와. 내 심리가 보물섬이면 뭐가 쫓아와요? 보물섬이 쫓아와. 근데 내 심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내 심리가 밴댕이 소갈딱지면 여기 밴댕이 소갈딱지에 끌려오는 현실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성인들께서 이 불쌍하신 중생들에게 마음을 좀 곱게 먹어라.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우선 마음씨부터 좋게, 말버릇도 좀 좋게 가지고, 생각부터 좀 고쳐 먹어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미래가 펼쳐진단 말이다. 뭐 그쵸? 뭐 골백번 태어나야지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아직 16살이니까 한 이 동네 가 있겠네. 이 동네. 그럼 현재 이렇게 보자고요. 인생 전반부에는 겁재 기운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립, 독립,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선 이런 어떤 재물 가진 사람들의 영향 많고 또 뭐 아버지의 영향력이 강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 주로 요 동네로 이루어지니까 이 사주가 청년기가 되면은 앞에 있는 겁재들의 경쟁에서 꼭 한 발씩 이렇게 뒤로 살짝 치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예요. 뒤로 한 발자국씩 치이는 현상들이 이 사주에서. 이 사주가 만약에 이 경호가 여기에 안 있고 요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 그럼 내가 먼저 가고 내 뒤에 경호가 따라오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거는 경호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신미가 따라가는 구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한테 아이 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재고를 지금 영재고가 아마 떨어졌다. 그래서 아마 과학고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분한테 뭐라고 준비했냐면은 이 사주가 인성으로 성공할 사주가 아니라 인맥줄로 성공할 사주다. 인맥줄로. 그래서 국제고도 괜찮다. 국제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인맥을 쌓아라. 잘 나가는. 이왕이면 국제적 인맥. 왜 지금 이 겁재들이 지금 뿌리가 어딨냐면 이 겁재가 뿌리가 외국 자리에 대문 밖에 지금 뿌리가 있는 애들이라 이거 외국에 돈 많고 권력 가진 어떤 애들이 내 눈앞에서 계속 어른거리는 모습들일 수 있고 인생 전반기까지는 얘네들이 먼저 평관의 어떤 권력이나 자리에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내가 사회를 만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이 늘 내 눈앞에 있는데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아이잖아요. 재성과 관성을 다 가진 아이에다가 국가 자리, 세계 자리에서 뿌리까지 내리고 있는 든든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뒤에서 그들의 싱크탱크가 돼주고 있어요. 머리 쓰는 사람. 자. 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정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편인이. 정인이 세상 심각하게 살아요? 편인이 세상 심각하게 살아요? 여러분 저 사주에서 편관, 편인 사주가 심각해요? 정관, 정인 사주가 심각해요? 정관, 정인은 그냥 랄랄라야. 정관, 정인은 랄랄라. 편관, 편인은 언제 세상이 무너질까? 세상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편관, 편인 깔고 있는 여기 천간에 드러나면 그게 다 티 나오는 거고 지지에 깔려 있으면 뭐 속으로 이제 끙끙끙 대고 있는 이거 끙끙 이제 다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편관편인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국가사회에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국가사회. 이게 딱 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난 이 사주 보고 딱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왜 이 사진, 왜 이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드님은 보좌관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드님은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드님은 보좌관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라고요. 이 드라마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유튜브에 나올 때쯤이면 보좌관 드라마 끝날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 누가 잘 될 거야. 이분이 잘 되겠지. 왜 보좌관인데 국회의원보다 능력이 더 높잖아. 그리고 무기가 있잖아. 나이. 이분이 국회의원 나이가 될 때쯤 되면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사주를 보면서 7회까지는 1, 2점 차이로 지고 있던 야구 경기였다. 하지만 8, 9회에서 역전 홈런 때린다. 왜 역전 홈런을 때리겠어요? 평관에 이거 격용신이잖아요. 이거 나한테 오잖아요. 이것도 나한테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재생살이네. 이게 평관격인데 원래 평관격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관살로 순화시키든가. 이제 평관제화 3법이라고 있습니다. 1번은 식상으로 맞닥뜨리는 법. 2번은 인성으로 소통시키는 방법. 3번은 양인으로 잡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천간의 재생살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큰 어떤 권력에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분의 부모님한테 아드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사주가 스트레스 많이 걸어놨고 이번 생에서 높은 사람이 되겠다.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극강으로 쥐어짜고 성공을 위해서 극강으로 쥐어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내 앞에다가 선도자를 세운다. 자, 그 다음에 규칙을 나한테 유리하지 않고 요 겁재한테 유리하게 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 놨다. 게다가 이 선도자가 내 앞에 있는 겁재, 이 선도자가 나를 견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다. 권력과 돈과 자기 뿌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도가다. 그럼 이런 세도가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책사다. 오미합으로 우리가 남이가. 오미합. 우리가 남이가죠. 우리가 남이가. 자, 이게 방합으로 연결이 되면은요. 이게 거의 의리로 뭉친 관계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의리로 뭉친 관계야. 보좌관인데 국회의원하고 의리로 뭉쳤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온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금은 자신의 겁재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금 역시 나중에 자신의 비견 세력을 가지게 된다. 아시게 됐죠? 자, 나의 세력을 가지게 된다. 말년에 가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 세력 아닌 데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인가? 인생 전반부에는 다 이 세력이잖아. 그러다가 내 세력을 확보하게 되면 내 세력과 함께 평관을 갖는다. 지금 보세요. 이 사주. 이렇게 신유가 함께 관성 공유하고 있죠. 얘네들이 재성 공유하고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이걸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자신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과 자신의 세력을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공유하고 있고 내가 관성으로 이 겁재를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나를 나는 여기서 공유하고 있고 얘는 얘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가진 겁재한테서 나는 파생된 애야. 돈 가진 겁재들 중에서 나는 천간으로 튀어오른 애야. 그럼 뭐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나가지고 이번에 권력까지 가지는 애들이야. 이게 내 앞에 있는 겁재의 정체야. 나는 그의 싱크탱크가 돼줄 거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보좌를 해줄 거야. 근데 얘도 나도 관을 올리고 싶어. 나도 관을 올리고 싶어. 나는 지혜 속에서 관을 올릴 거고 얘는 무대포로 자기 출신 성분으로 관을 올릴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나는 귀족이니까 공작이 될 거야 라는 뜻이고 나는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귀족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공작이 될 거야.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관이 여기 떴어. 늦게 뜨지만 이건 내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평관을 가지고 내 세력과 함께 움직여. 이렇게 되면은 이 사주에 만약에 비견이 여기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만약에 비견이 없으면 내 세력이 없는 거야. 내 권력을 받쳐주는 세력이 없어. 하지만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가 권력을 잡은 거야. 내 친위 세력과 함께. 자, 비견이면 친위 세력 중에서도 친위 세력인 거예요. 이들이 세력을 모아서 평관을 만든다. 그러면 이 사주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원국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국의 모습은 나를 극강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들을 따라가면 내가 이들의 싱크탱크, 지혜로운 책사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얻을 것이고 권력을 얻으면 내 권력을 기반해서 받쳐줄 수 있는 내 세력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김갑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장관으로 되면서 내가 장관 되면 국회의원은 내 너한테 물려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그 국회의원 자리 뺏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략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드라마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결국 얘가 나한테 자리 물려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장관의 보좌관을 하고 있으면 나 장관 되는 거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 보좌관 하고 있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고 내가 무슨 학장 보좌관 하고 있으면 나 그 학교 학장 될 수 있는 거고 시장 보좌관 하고 있으면 나 시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슨 뭐 시의 그 꼬봉이라도 다 들어갈래.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고민하죠. 속꼬리가 될 것인가 닭머리가 될 것인가. 보통의 경우는 닭머리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아니, 이 사주는 속꼬리가 돼야 돼. 그럼 좀 있으면 소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용꼬리가 돼야 돼. 그럼 좀 있으면 용의 몸통을 거쳐서 용머리가 됩니다. 이거 닭머리 되면 안 됩니다. 닭머리 되면 안 돼요. 계속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 멘토나 내 앞에 내 딱 그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주면 이 나를 이끌어주는 사회에 부귀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나한테 온다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창시절서부터 후질구리한 학교보다는 그쵸 국제고 또는 영재고 이런 곳에 가서 사회에서 최고로 잘난 제가 이렇게 나중에 대학을 보낼 때는요 저 외국에 귀족들 많이 가는 학교 보내십시오. 명문학교. 그래서 그 정재계 인사들, 뭐 록펠러가의 자녀들과 뭐 워싱턴가의 뭐 자녀들과 월가의 재벌들이 다니는 거기 가서 꼴등은 한 있더라도 꼴등하는 거 있더라도 거기 가서 보내. 가서 친구들 사겨.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이 사주 마법을 알려줄까요? 이 사주 내가 사귄 친구들은 다 잘 된다. 내가 사귄 친구들은 잘 나간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무슨 정치인이야. 내가 무슨 회사의 사장이야. 근데 내가 비서를 뽑거나 보좌관을 좀 뽑고자 해. 이런 사주가 왔다? 바로 뽑아서 내 옆에 붙이면 돼.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주가 앞 사람을 망가뜨리고 내가 잘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주 있어요. 내 앞에 가는 선임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런 사주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 사주 보여드릴게요. 내 앞에 나를 견인해주던 사람을 내가 작사를 냈더니 그 다음 내가 잘 됐어요. 이런 사주, 무서운 사주예요. 그런 사주 동업자로 했다가는 큰일 나. 뭐 내가 막 잘못돼가지고 파산을 했는데 내 뒤에 오던 걔가 다 그거를 이어받는 뭐 그런 구조. 그게 본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근데 이 사주는 앞사람 잘 되게 해주고 자기도 잘 되잖아. 그런 구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천간 이 구조를 뭐라고 이 기초튼튼반에서 얘기를 했냐면요. 자 보세요. 사회에 있는 겁재는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에 앉아서 재물을 갖고 있고 나는 권력을 가졌어.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 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저기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우리 땅 된단 말이죠. 그럼 독도 너 가져. 일본 가져. 대마도 일본 가져. 일본 대신 일본 너 나한테 꿇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이 감투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정재계의 인사들을 내가 꿇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정관이 아니고 평관을 가졌기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한다. 이게 정관이었으면 나를 위해서 권력을 쓴다. 비견을 위해서 권력을 쓴다. 하지만 편관이니까 겁재를 위해서 권력을 쓴다. 그럼 평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이거 비꼬는 거예요. 자, 이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자 그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겠죠. 각자 필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지구나라에 수많은 영혼들이 내려와서 각자 역할을 부여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다 자기만 유리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타인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잖아. 저는 정관과 평관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자, 군인 경찰은 정관이 하는 게 좋다? 평관이 하는 게 좋다? 평관. 군인 경찰이 전부 정관이면 나라에 국가 위기가 퍼졌는데 일단 가족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전부 탈영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관의 슬픈 운명이 있습니다. 평관 남자들의 슬픈 운명. 평관 남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관 남자들의 슬픈 운명. 바깥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가끔 가족들한테 개차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그럴 경우 부인이 살인상생 구조여야 돼. 그런 평관 남편 그냥 참고 사는, 다 이해해주면서 살아가는. 절대 부인이 공주 가면 그런 남편을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관 남편은 반드시 여자 사주를 볼 때, 배우자 사주를 볼 때 살인상생, 그럼 나를 이해해줄 나를 이해해줄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뜻깊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죽어도 좋아. 나라를 구해하고 구하를 해야 돼. 그러면 부인을 구할 때 절대 어떤 부인을 구해야 되느냐? 부인 사주에 살인상생, 아니면 그냥 무인성. 네. 바라는 것도 없어. 집에 안 들어와도 살인상생은 참으면서 기다려. 살인상생은 참으면 그래도 올 거야. 우리 남편은 올 거야. 무인성. 에이, 새끼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대신에 이제 무인성에 재성이 있으면 연금은 나와야 돼. 연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인 정관인다. 근데 남편이 전쟁터에 총싸움하러 가서 안 나타난다. 그럼 바로 재혼합니다, 보통. 자,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우리 편관의 특성. 편관은 나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겁제를 위한 권력이니까 이 말은 사회에 재관 가진 사람들을 위해 내 권력과 권위를 쓸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화, 명랑해전의 영화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자기 밥은 되게 소박한 밥을 먹어요. 되게 소박한 밥. 그리고 앞에 있는 군사들을 늘 생각을 해요. 나를 생각 안 하고 늘 군사들을 생각해. 그럼 나의 범주에는 내 가족도 보통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보통 국가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헌신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연애관계에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면 연애하기 전에는 내 여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여자예요. 자, 편관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챙긴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챙긴다? 울타리 밖에 있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여자가 울타리 밖에 있을 시절에는 온몸을 바쳐 잘해줘. 그러다가 일단 이 부인이 잡은 고기가 돼. 잡은 고기.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와.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헌신해야 돼. 국가사회를 위해 내가 지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급식 차량을 이용을 할 건데 내 자식하고 부인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급식 차량을 같이 밥퍼주는 일을 해야 돼. 부인이 살인상생이면은 같이 와서 밥퍼. 무인성이면은 돈 많이 갖다 주면 밥퍼. 근데 정인 정관이면은 이혼. 하는 수가 그거 못 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하지만 이거 꼭 필요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가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 우리 보좌관의 영화의 주인공, 이분 이름이 뭐더라? 이정재죠, 이정재. 이정재. 이 드라마에 보면은 이정재 분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맨날 야근, 맨날 야근, 나라 걱정, 국가 걱정. 거기다가 사주의 세계에서 머리 쓰는 사람이 내가 제일 머리를 잘 써. 그럼 난 맨날 기획하고 아이디어 짜고 새로운 거 구상하고 머리 이렇게 되면 막 정략적 어떤 판과 구도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구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주를 보면 보좌관 사주다. 근데 젊어서는 보좌관이지만 이런 사주는 성공한다. 태준아, 청와대 함께 가야지. 들어와. 이제 인사할 때도 됐잖아. 요, 장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주의 포인트, 사회에 잘난 사람들을 따라가시오. 뭐 국제고, 영재고, 이왕이면은 해외 유학. 자, 이거 학력으로 성공하는 사주 아닙니다. 인맥으로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어떤 경우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지금 뭐 시장 시다바리 가면 시장되고 장관 시다바리로 가면 장관 된다고 제가. 그러면 이 사주가 만약에 청와대에 말단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도 넘볼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대박 사주죠. 이게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어. 사주에 누구 꼬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꼬봉보다 더 잘 나간다. 나중엔 그 꼬봉의 세력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사주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면 참 좋겠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분 부모님한테도 마지막으로 한 말. 자, 자식 공부 너무 닥달하지 말고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스트레스 너무 쌓이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자기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걸고 있으니 부모가 지금 스트레스 걸고 있잖아. 지금 부모가. 그 대신에 이제 스트레스 받은 만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부모의 염원과 나의 염원이 같은 잘 가실 겁니다. 예, 사회적 환경은 좋죠. 부모의 환경도 좋죠. 부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자식한테 모범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